그녀가 내민 서류 한 장에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말문을 잃었다. 도대체 그 서류 안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었을까? 지연은 평범한 주부였다. 남편 민수와 결혼한 지 7년, 갓 6살이 된 아들과 함께 작은 행복을 누리며 살았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졌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괜히 의심 좀 하지 마. 지연은 알았다. 남편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 휴대폰 속 민수 오빠라 저장된 이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며칠 뒤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민수가 너랑은 더는 못 살겠다더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 하나 못 잡는 여자가 무슨 엄마 노릇을 하겠다고. 밥은 제때 했니? 옷은 다려줬어? 저 노력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 노력으로는 내 아들 못 잡아. 지연 씨, 깨끗이 정리하자. 지연은 얼떨결에 도장을 찍었다.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떠났다. 그날 저녁 아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잠깐 멀리 갔어.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창문 밖으로 비가 내렸다. 지연은 젖은 빨래를 걷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부터 나 혼자야. 누구도 믿지 말자. 며칠 뒤 남편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서로 힘들잖아. 그냥 끝내자. 너랑 있으면 숨이 막혀. 그럼 우리 아이는? 내가 키울 형편이 안 돼. 내가 알아서 해. 뚝 통화음이 끊겼다. 그 순간 지연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울 시간도 없었다. 냉장고엔 반찬도 통장엔 돈도 없었다. 아들을 품에 안고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둘은 꼭 살아남자. 비 내리는 밤, 한 여자의 인생이 그렇게 무너졌다.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나고 있었다. 그건 바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겠다는 결이었다. 지연은 아이 손을 잡고 친정으로 향했다. 낡은 원룸,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새어들어왔다. 세탁기도 가스레인지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 좁은 공간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낮에는 슈퍼 계산대 아르바이트, 밤에는 반찬을 만들었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싼 재료를 사들고 손끝이 터져도 버텼다. 아이가 깨면 그녀는 웃는 얼굴로 말했다. 유빈아, 오늘은 엄마가 계란말이 해줄게. 진짜? 그거 아빠도 좋아했잖아. 그래, 아빠도 좋아했지.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지연은 아이 앞에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꾹 삼켰다. 엄마가 울면 아이는 무너진다. 그게 그녀의 신념이 되었다. 퇴근길,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래, 밑바닥이면 어때? 밑바닥이면 올라가기만 하면 되잖아. 그날부터 지연은 자신만의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다. 마트에서 버려지는 채소를 싸게 사와 정성껏 다듬고 간장과 마늘, 직접 담근 양념으로 맛을 냈다.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집밥 반찬 지연이네라 써붙였다. 첫날 판매량은 고작 2통.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엔 5통, 그 다음엔 10통이 팔려나갔다. 엄마, 오늘은 진짜 다 팔렸어? 응, 우리 유빈이가 준 행운 덕분이야.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지연은 미소 지었다. 밤늦게 돌아온 집, 피곤해 지쳐 누워도 손은 멈추지 않았다. 양파를 까고 마늘을 다지고 볶고 또 볶았다. 기름 냄새에 눈이 맵고 팔이 저려도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비 오는 날 가게 앞 비닐 천막 아래서 손님이 말했다. 이 반찬 딸이 사다 줬는데 너무 맛있어서 또 왔어요. 지연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할 텐데요. 아니에요. 진짜 집밥 같아요. 이런 맛 요즘 드물어요. 그날 밤 지연은 오래간만에 울었다.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다. 내 손맛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구나. 그녀는 깨달았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밥상이라면 세상 누구라도 감동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마음 하나가 지연과 아이의 인생을 천천히 바꾸고 있었다. 지연의 반찬 가게는 어느새 동네의 명물이 되었다. 지연이네 반찬 없으면 밥맛이 안 나. 단골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새벽 5시면 시장으로 나갔다. 하루도 빠짐없이 늘 같은 자리에서 재료를 고르고 손수 담았다.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 점심때면 반찬통이 비어있을 정도였다. 엄마, 오늘도 다 팔렸어? 응, 우리 유빈이 덕분이지. 나도 도와줄게. 이거 스티커 붙일래? 아이의 작은 손이 스티커를 붙이는 모습에 지연은 웃음이 났다. 그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안녕하세요. 지역 맛집 코너인데요. 반찬가게 사장님 맞으시죠? 네. 저요? 직접 반찬 만드신다면서요? 손맛이 좋다고 소문이 자자해서요. 며칠 뒤 카메라가 가게 앞을 비췄다. 지연은 낯설고 부끄러웠지만 정직하게 말했다. 거창한 건 없어요. 그냥 제가 먹을 반찬처럼 만들 뿐이에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전화가 쏟아졌다. 택배 되나요? 가맹 문의드릴게요. 서울에서도 주문할 수 있나요? 지연은 믿기지 않았다. 이게 정말 내 얘기야? 주문량이 몰리자 동네 아주머니들을 불러 함께 일했다. 가게는 점점 커졌고 그녀의 반찬은 이제 지연이네 엄마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말했다. 사장님, 이 반찬 먹으면 꼭 엄마 생각이 나요. 요즘 이런 따뜻한 밥상 진짜 귀하거든요.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말 한마디가 눈물보다 깊게 가슴을 울렸다. 밤늦게 계산대를 정리하던 지연은 오래된 전단지를 꺼내봤다. 지연이네 집밥 반찬 진심으로 만든 한 끼. 그 종이 한 장이 이제는 전국 브랜드의 이름이 되어 있었다. 엄마, 이제 우리 진짜 잘 사는 거야? 응,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건 말이야. 우린 이제 매일 웃을 수 있잖아. 그녀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조그만 가게 불빛 아래 길게 드리워졌다. 그 길고 따뜻한 그림자처럼 그들의 삶도 이제 조금씩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지연은 여전히 바빴다. 가맹점이 10곳을 넘어서고 전국 배송 주문이 폭주했다. 지연이네 엄마 밥상은 이제 중소 프랜차이즈 업계의 신화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외식업체에서 미팅 제안이 들어왔다. 대기업 식품 계열사에서 공동 브랜드 런칭 제안을 하고 싶다네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미팅 잡아주세요.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그녀는 눈앞의 인물을 보고 얼어붙었다. 낯익은 목소리, 낯익은 웃음. 그곳에는 전 남편 민수가 앉아 있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이번 제휴는 우리 회사에도 큰 기회가 될 겁니다. 그의 말에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숨이 턱 막혔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다잡았다. 그러게요. 세상 참 좁네요. 민수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었다. 혹시 지연? 네. 저예요. 지연이네 엄마 밥상 대표 김지연.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민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어. 지연은 냉정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미안하단 말 너무 늦었네요. 그녀는 천천히 자료를 넘겼다. 그 안에는 협력 조건, 그리고 그들의 회사 재무 보고서가 함께 들어있었다. 민수 씨, 이 회사 요즘 힘들죠? 최근 2년 연속 적자, 세금 미납, 부채 10억 원. 그걸 어떻게? 회계 보고서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쪽 실무 맡은 회계사 팀과 연결돼 있거든요. 민수는 얼굴이 굳었다. 지연은 차분히 말을 이었다. 그땐 저를 버렸죠. 당신 말 기억나요? 너랑 있으면 내 인생 망쳐. 그 말
아직도 생생해요. 그건 그땐 내가 미쳤었어. 어머니가 너무. 그만해요. 이제 변명은 필요 없어요.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연은 문득 미소 지었다. 민수 씨, 나도 예전엔 당신처럼 복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젠 굳이 힘 안 써도 돼요. 세상은 알아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녀는 회의 자료를 덮고 일어섰다. 오늘 미팅은 여기까지 하죠. 우리 브랜드는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니까요. 회의실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민수는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 당혹, 그리고 패배가 동시에 엉켜 있었다. 지연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짧게 숨을 내쉬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진짜는 이제부터야. 복수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며칠 뒤 지연이네 엄마 밥상의 본사 회의실. 테이블 건너편에는 민수와 그 회사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오늘은 본격적인 제휴 조건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연 대표님, 저희도 이번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공손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넘겼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냉정했다.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요. 그녀가 클릭하자 스크린에 회계 자료가 떴다. 거래처 자금 누락, 내부 횡령 의혹.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뭐야? 그건 잠깐만, 이건 오해야. 오해야? 세무서에 신고된 자료 그대로인데?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칼날 같았다. 임원들이 웅성거렸다. 대표님, 이건 정말 사실입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잠깐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지연은 냉소를 지었다. 착오로 수억이 사라지나요? 민수 씨는 여전히 핑계부터 찾네요.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췄다. 지연아, 제발 그때 일은 진심으로 미안했어. 그때요? 지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수 씨, 당신은 그때 날 쓰레기처럼 버렸어요. 하자가 있다느니, 재수 없다느니 기억나요? 그건 그땐 나도. 맞아요. 당신도 힘들었겠죠. 근데 그 말 들은 사람은요? 그날부터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하루 세 끼를 팔아야 아이를 먹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동안 남의 돈으로 회식하고 부정계약으로 회사 돈을 빼돌렸네요. 이제야 알겠어요. 그때 당신이 버린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임원 중 한 명이 물었다. 지연 대표님, 이 자료는 어디서 입수하신 겁니까? 공개된 세무감사 자료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제가 볼 수 없었겠죠.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만해. 나한테 왜 이래? 우리가 한때 부부였잖아. 그래요. 한때요. 근데 당신은 그 한때를 이용해서 날 무너뜨렸죠. 지연은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건 제 변호사가 준비한 고발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제출할지 말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려 해요. 지연아, 제발.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녀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 회사, 다시 내 이름으로 팔아요. 그 돈으로 당신이 피해준 사람들 전부 갚아줘요. 그리고 내 앞에서 두 번 다시 지연아라는 이름 부르지 마요. 민수의 입술이 떨렸다. 그게 내 복수야? 아니요. 복수는 이 회사처럼 당신이 만든 것들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난 그저 정리를 하는 거고요. 민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회의실은 적막했다. 지연은 차분히 노트를 덮으며 말했다. 이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오늘부로 엄마 밥상은 귀사와의 협업을 철회합니다. 그녀가 문을 나서자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저 사람이 그 버림받은 아내였다고? 그래서 저렇게 성공했나 봐. 무섭다, 진짜. 지연은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엔 눈물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자신을 다시 세운
자존심만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버린 여자가 당신보다 더 높이 올라섰어.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한 문장만이 맴돌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세상은 그녀를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다.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선 여자라고. 며칠 뒤 뉴스 속보가 터졌다. 민수, 회계 부정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 착수. 자막이 흐르는 화면을 보며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삼켰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그 쓴맛이 이상하게도 시원했다. 대표님, 기사 보셨어요? 완전히 난리예요.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린 우리 일하면 돼요. 민수의 회사는 곧 무너졌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계약은 취소됐다. 시어머니는 재산 대부분을 민수에게 넘겨줬다가 세금 추징을 받았다. 그동안 남을 깔보며 살던 그들의 세상은 단 한 번의 무너짐으로 끝이 났다. 지연은 그 모든 소식을 차분히 바라봤다. 복수의 감정 대신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평온이 찾아왔다. 끝났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그날 밤 민수가 찾아왔다. 수척한 얼굴, 구겨진 셔츠, 그리고 빈손. 비에 젖은 신발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지연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이젠 그런 이름으로 날 부를 자격 없잖아요. 제발 한 번만 들어줘.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어머니 말만 듣고 널 탓했지. 너랑 있던 그 시절이 내 인생에서 제일 평범하고 따뜻했어. 지금 그런 말에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지연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나도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끝났어요. 서로 다른 길에서 각자 벌 받은 거죠. 그래도 나 용서해 줄 수는 없겠지? 용서는 이미 했어요. 하지만 다시는 내 삶에 발 들이지 말아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젖은 신발을 질질 끌며 천천히 떠났다. 지연은 창문 너머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의 그림자가 비에 젖어 점점 사라졌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오랜 당뇨와 스트레스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병실에 들어선 지연을 보고 시어머니는 놀란 눈빛을 했다. 너 왜 왔어? 그냥 인사드리러요. 이제 와서 인사? 내 아들은 감옥에 있는데? 그래서요. 어머니라도 건강하셔야죠. 시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었다. 너 그때도 이렇게 말했지. 저는 괜찮아요. 아들만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을 아직도 기억난다. 지연은 조용히 웃었다. 그땐 어렸죠. 이젠 알아요. 세상은 그렇게 한쪽만 잘못일 수 없다는 걸요. 잠시 후 시어머니의 손이 지연의 손등 위에 얹혔다. 미안했다. 그때 그 말들 다 후회돼. 괜찮아요. 그때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단단해졌으니까요. 병실을 나서며 지연은 복도 끝 창문을 바라봤다. 햇빛이 스며드는 병원 복도는 따뜻했다. 그녀는 문득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끝이다. 밖으로 나오자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우산을 접고 비를 그대로 맞았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아니라 비가 마음을 씻어주는 듯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물었다. 그렇게까지 복수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죠?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복수는 마음을 식히는 게 아니라 다시 나를 세우는 과정이었어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수와 시어머니는 몰락했지만 지연은 그 모든 고통을 품격으로 마무리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었다. 지연이네 엄마 밥상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렸다. 힘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밥상. 그리고 지연은 깨달았다. 복수의 끝에는 파멸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용기가 있었다. 시간이 흘러 지연의 삶은
고요하게 안정을 되찾았다. 지연이네 엄마 밥상은 여전히 바빴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가게에 젊은 여자가 찾아왔다. 사장님, 혹시 사람 뽑으세요? 그 여자는 아기를 업고 있었다. 남편이 떠나서 혼자 키우는데 일자리 좀 찾고 있어요. 지연은 잠시 여자의 눈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내일부터 나와요. 반찬은 같이 만들면 돼요. 그날부터 엄마 밥상의 부엌에는 웃음소리가 늘어났다. 싱글맘, 중년주부, 경단녀. 한때 자신처럼 버티며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지연은 그들에게 말했다. 우린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죠. 그녀는 수익 일부를 모아 한 끼 희망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혼자 사는 노인들과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무료로 전달하는 사업이었다. 언론은 다시 그녀를 주목했다. 버림받은 여자의 재기, 이젠 나눔으로 이어지다. 그녀는 인터뷰 내내 미소를 잃지 않았다. 누군가를 원망하며 산다면 내 마음이 먼저 병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원망 대신 밥을 짓기로 했어요. 가게 한쪽에는 작은 칠판이 세워졌다. 지연이네 밥상학교 다시 시작하는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그곳에서는 요리뿐 아니라 삶의 이야기가 오갔다. 오늘 반찬이 너무 짜요. 괜찮아요. 우리 인생도 가끔 짤 때가 있잖아요. 서로 웃으며 눈물을 닦는 그 모습이 지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저녁이 되어 불이 꺼진 가게. 지연은 혼자 부엌을 정리하며 말했다. 민수 씨, 어머니. 당신들은 나를 무너뜨렸지만 결국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네요. 그녀는 잠시 손끝을 바라보았다. 그 손엔 아직도 오래된 흉터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흉터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다. 그건 버텨낸 증거 그리고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었다. 지연은 다음 날 새로운 간판을 달았다. 지연이네 밥상학교 다시 걷는 엄마들의 이야기. 그 문장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밥은 또 지을 수 있으니까요. 봄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추고 있었다. 지연은 앞치마를 메고 아침 준비를 했다. 반찬을 담는 손길은 여전히 섬세하고 따뜻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은 단순히 밥을 만드는 손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손이었다. 사장님, 도시락 다 쌓았어요. 고생했어요. 오늘은 노인정 2군데 더 가야 하니까 서두르자. 지연은 직원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냈다.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다. 점심 무렵 방송국 기자가 찾아왔다. 지연 대표님,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녀는 미소로 답했다. 이젠 유명인도 아닌데요? 요즘 SNS에서 화제예요. 버림받은 여자의 밥상이 아니라 다시 일어난 여자의 이야기로요. 촬영이 끝난 뒤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때 당신을 버렸던 사람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잔잔히 웃었다. 이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사람들도 자기 인생 살고 있겠죠. 제가 할 일은 그저 제 밥 짓는 일뿐이에요. 복수요? 이미 끝났어요. 복수는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세우는 거였으니까요. 기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다. 촬영팀이 돌아간 뒤 지연은 문을 닫고 잠시 가게 앞에 섰다. 햇살이 얼굴에 부드럽게 닿았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괜찮아. 나도, 우리 아이도, 그리고 그때의 나도. 문득 바람이 불었다. 가게 간판 아래 붙은 작은 문구가 흔들렸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밥은 또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 문장을 바라보던 지연은 살짝 웃었다. 그 웃음엔 지난 세월의 눈물도, 분노도, 후회도 모두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이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되고 있었다. 버림받은 여자는 없었다. 다만 다시 일어난 여자만 있을 뿐이다.
그녀는 손에 묻은 쌀가루를 털고 문을 열었다. 따뜻한 밥 냄새가 퍼지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그리고 그날 지연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김지연 세상을 다시 일으킨 여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